자, 오늘도 그냥 진도를 중점으로 하느라고 여러분들의 지지난 주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그것을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 이게 항상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경우에 이 단백질 접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생길까요? 어떤 경우에? 단백질이란 일종의 국수가 뽑혀가는 그런 저런 과정과 비슷해서 리보솜이 있으면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이렇게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단계, 2단계. 좀 더 진전이 되면 단백질이 훨씬 더 긴 단백질이 뽑아내지겠지.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완전히 다 끝나면 단백질이 이렇게 리보솜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접히기 시작할 텐데, 문제는 이 단백질 길이가 엄청 긴 단백질, 큰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의 개수가 엄청 많은 개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큰 단백질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이렇게 뽑혀 나오는데 아직 이게 다 완성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 얘가 지금.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쥐들끼리 막 접힐 거 아니야. 얘네들은 여기 뒤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지들이 뽑혀 나오는 대로 여기서 물이다, 물 피해야 된다 뭐 하고 엔트로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2차 구조를 형성했다가 3차 구조도 여기서 막 형성하고 하다 보면 여기서 막 3차 구조가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나와 보니까 이미 여기는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룰랄라 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야? 다 쫓던 개가 되는 거지. 원래 나는 아미노 N 말단의 어떤 부위와 결합을 했어야만 될 운명인데 쥐들끼리 먼저 다 짝짝꿍 다 해버렸네? 이러면 이 단백질은 폭망하는 거지, 구조로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할까? 그러면 얘네가 가장 큰 단백질이다. 얘네들은 접힐 때 항상 이렇게 그런 미완성된 상태에서 접히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는 걸 캐치한 이 세포 안에 있는 스태프들은 여기에 이렇게 막아서는 거지. 단백질을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접히는 걸 방지를 하는 거지. 나대지 마라. 붙들고 있는 거야. 다 끝날 때까지 좀 참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다 풀리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은 날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 접힌 과정에 있어서 도우미 단백질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단백질이 매우 긴, 다시 말해 큰 단백질일 경우에. 그러면 그 도우미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 도우미 단백질의 이름을 우리는 쉐퍼론이라고 합니다. 쉐퍼론. 가이드라는 뜻이죠, 가이드. 그래서 이 쉐퍼론 단백질이라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단백질의 접힘 자체를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않는 그런 단백질이 있다는 얘기죠. 자, 4차 구조란 무엇이냐? 이건 일종의 옵션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덕질을 할 수 있는 단백질만이 따로 있지. 어떻게?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로 구성이 되는 그런 단백질. 대표적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헤모글로빈. 4개의 폴리펩티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잖아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단백질에 4차 구조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단백질이 다 4차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지. 2개 이상의 이런 소단위, 2개 이상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는 단백질만이 4차 구조라는 추가적인
단계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혼자서 솔로로 쭉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 4차 구조, 소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소단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에서 각각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거기서 뭔가 짝짝꿍 해가지고서 만드는 헤모글로빈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히모글로빈 같은 경우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 알파, 베타 체인 두 개 서로 다른 단백질이 각각 짝으로 모여서 네 개의 소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유명한 콜라전 단백질도 엿가락처럼 이렇게 가래떡처럼 생긴 길다란 세 개의 그런 길쭉한 단백질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길다란 보라색 선이 단백질의 그 골격을 지금 표시를 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접힘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길쭉한 마치 철길처럼 쭉 펼쳐진 그런 단백질이 모양이 되겠지. 그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2차, 3차 구조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유한 모양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화학 결합들의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이런 간단한 만화, 카툰 형식으로, 지브리 형식은 아니지만 카툰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원래 그 캠벨 생명과학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캠벨 생명과학 책에서 단백질 3차 구조를 표현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으로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결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3차 구조를 전부들 다 이것들은 곁사슬들, 아미노산의 곁사슬들로부터 기인한 그런 결합이에요. 자, 여기서 이 결합은 지금 무슨 결합일까? 수소 결합. 요거는 이온 결합. 얘는 반데르발스. 뭐 남은 건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반데르발스. 그런데 소수성 결합이라고 누군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얘가 소수성 상호작용이에요? 아니면 반데르발스 결합이에요? 반데르발스? 왜? 소수성 상호작용을 왜 안 돼요? 이거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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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얘네들 전부 소수성 물질이잖아. 교소수는 무슨 상관이야? 소수성끼리 뭉쳐서 결합을 이루는 건데. 누군가가 이렇게 막 따지면, 아, 그놈 참 말 많네. 반대로 발세야, 이놈아! 하고 해버리면 되지, 사실. 답은 뭘까? 우리 단계에선 둘 다 맞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왜 이게 둘 다 맞느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수성 물질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뭉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기들끼리 뭉쳐야만 돼. 그러나 뭉친다고 해서 걔네들의 어떤 화학 결합이 거기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그냥 뭉칠 뿐이야. 그것들을 붙들어 매줄 수 있는 어떤 끈끈한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두 물질 부위가 가깝게 근접을 하면 무엇이 발생하지, 저절로? 반데르발스 인력이 바로 거기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소수성 부위들이 뭉치면 거기서 반데르발스 인력이 생겨가지고서 그것들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반데르발스라고 해도 맞고, 물론 훨씬 더 엄밀하게 까칠하게 군다면 이 화학 결합의 종류는 이건 반데르발스지. 왜냐하면 소수성 상호작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화학 결합은 아니니까. 그냥 현상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굳이
뭐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얘는 뭐라고? 아니, 벌써 까먹었단 말이야? 얘 뭐예요? 황이 두 개? 뭐? 이황화결합. 자, 얘는 뭐지? 아까 이 세 개는 전부 뭐였어요? 비공유결합이네? 이황화결합은 공유결합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3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예외적인 공유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결합들이 이렇게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결합들이 뭐 전부 다 또는 이 중에 몇 개만 일부가 파괴가 돼도 단백질의 구조가 망가져 버리는 거지. 원래 고유의 단백질 구조가 망가져 버리면 기능을 더 이상 그 단백질은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한 결과가 처리됐을 때 우리는 이 단백질이 디내추레이션이 됐다고, 한국말로 변성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 변성이란 그래서 얼핏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단백질 변성하면은 단백질 변성하면 펩티드 결합이 전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미노산들이 전부 너덜너덜해서 전부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펩티드 결합은 건재해. 공유 결합으로서 건재해. 그러나 이 3차 구조를 유지시키는 약한 결합들이 파괴가 돼서 완전히 뭉개져 버린, 구조가 뭉개져 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핵산도 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디내추레이션, 핵산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핵산이 DNA 이중 사슬이 있을 때 그게 변성이 되면 각각의 단일 사슬로 끊어져 버리는 거지. 이 각각의 한 가닥을 이중 사슬로 만드는 화학적 결합은 수소 결합이었잖아. 그 수소 결합이 파괴돼서 변성이 되는 거처럼 똑같은 맥락이잖아. 수소, 이온 또는 반데르발스 또는 이황화 결합, 이들 중에 일부 또는 전부가 파괴가 되면 뭉개지는 것처럼 핵산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거는 수소 결합뿐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또는 물리적 조건들이 단백질 변성을 초래를 합니다. 단백질을 꽤 높은 농도의 세제, 비누, 디터전트에 단백질을 담가버리면 단백질들이 변성이 돼버려. 구조가 망가져버려. 그것은 어떤 결합이 파괴가 돼서 변성을 처리할까요? 세제를 처리하면 이 중에서 어떤 결합이 영향을 받는다. 잠잠, 조용, 세제. 세제는 뭡니까? 세제는 소수성이야, 친수성이야? 우리가 물로만 씻지 않고 기름때가 있으면 비누를 사용해야만 되는 이유는 기름은 물로 잘 안 씻겨 내려가지. 그러나 비누칠을 하면 기름이 잘 씻겨 내려가지. 왜 그럴까? 비누가? 세제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도 소수성이고 비누도 소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끼리 이렇게 녹여서 살살 흘러보내는 거지. 안 그러고 비누도 역시 세제가 친수성이었으면 기름때는 계속해서 비누와 섞이기를 거부하니까 안 씻겨 내려가지. 그러니까 세제는 소수성 물질이에요. 물론 일부의 비누의 맨 끝쪽에 이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온성 세제도 있긴 하지만 세제는 근본적으로 이 소수성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세제를 치면 어떤 결합이 가장 영향을 받을까? 어떤 결합을 회방을 놔버릴까? 반데르발스. 소수성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 반데르발스, 여기를 치면 야야 나랑 놀아. 니들끼리 하지 말고 나랑 놀아 하고 여기 끼어들어서 이걸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pH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그 얘기는 뭐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OH이온 농도가 아주 높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합이
망가져 버릴까? 그렇지. 여기가 잘 놀고 있는데 다른 H 또는 다른 OH가 와가지고 막 얘네들을 끊어버리고, 야, 나랑 놀아, 나랑. 왜 니들끼리 그래? 그래서 끊어버리니까. 온도를 높이면 무엇이 파괴가 될까요? 이건 다. 온도를 높이면 고온 가열을 하면 왜 어떤 물건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될까요? 에너지만이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자의 운동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분자 이동이 막 빨라지니까 얘네들은 잘 붙들어 매고 있어야 서로.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분자 이동이 빨라지면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되지.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고온은 심지어 엄청나게 길게 높게 열을 가하면은 이런 결합뿐만 아니라 심지어 펩티드 결합까지도 사실은 끊어지겠지. 전국에 가서는. 염, 설트 농도로 여기다가 소금을 그냥 한 포대기를 부어버리면은 누가 제일 방해를 받을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잖아. 염은 뭐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NaCl이잖아. 이런 거. 이렇게 막 들어가면 누구를 제일 방해할까? 얘가 가서 얘 나랑 놀아. 얘는 나랑 놀아 하고 그래서 이온 결합을 차단을 시켜버리겠지. 지들이 가서. 알코올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더 이상 실험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DNA 추출을 하는 실험에서 시점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DNA를 신체 침전으로 막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탄성을, 와, DNA가 떨어진다, 막 침전으로 되는 걸 할 때 스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코올을 탁 부어요. 알코올을 딱 부으면 갑자기 흰 침전물이 수용해서 탁 터지면서 이게 바로 DNA다 하고 막, 그럼 와, DNA만일까? 과연 그게? 아닙니다. DNA, RNA, 단백질 전부 다 같이 알코올에 침전이 돼요. 침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조가 파괴가 돼가지고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수용액 속에 잘 같이 융합해서 남아있는데 그 구조가 막 이상해지면 물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허옇게 떡이지게 침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침전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그 단백질의 변성으로 오는 침전 현상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침에 막 확인하고 집을 나설걸? 단백질 변성을, 침전에 의한 단백질 변성을 확인하고 든든히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그러고 집을 나설 거야, 아마. 계란 딱 까가지고 계란 후라이 딱 하면 처음에 계란을 딱 깼을 때는 맑은 단백질물이 나오다가 불에 쫙 데이면 허연 떡이 돼버리잖아, 침전해서. 그게 바로 단백질 구조가 변성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알코올은 뭐예요? OH잖아. 고농도의 알코올을 피면 어디가 침해가 될까? 수소결합이 파괴가 돼가지고서 침전들이. 그러니까 DNA도 RNA도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침전이 같이 되는 것이고, 단백질도 이런 수소결합을 사용해서 3차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원제? 이황화결합. 자, 이 변성. 아까 얘기한 계란 프라이로 떡을 만들어버리는 이 단백질 변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DNA하고 RNA의 변성은 쉽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수소결합. 그들의 수소결합을 파괴시키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DNA 이중 나선을 단일 가닥으로 분리할 수는 있으나 그냥 미안해. 실수. 사과 한마디면 끝나. 걔네들한테. 미안해. 다시 원상태로 내가 해줄게. 그럼 자기들끼리 다시 붙어.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핵산의 변성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단백질의 변성은 지금 바로 얘기했듯이 계란을 그렇게 변성시켜 놓은 계란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가? 다시 떡이 된 계란 프라이를 다시 알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맑은 그런 물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변성이 됐다가, 이쪽으로 다시 리네이처레이션 되는, 이런 복구가 돼야 되는데, 단백질의 경우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이라고 알려져 왔어요. 알려져 있어요가 아니라 알려져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직까지 전부 그렇게 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에,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한 번에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호주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 실험실에서 실제로 정말로 계란을 되돌렸어. 프라이가 된 계란을 맑은 다시 물로 되돌려버리는 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서, 자, 봤지? 단백질도, 변성된 단백질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그거지. 얘네들이 괜히 지금 계란이 무슨 계란을 다시 재생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효소가, 망가진 효소를 이론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준 거지, 이 친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분들도.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요즘 그러니까 그 효소에, 바로 잘 지적을 했는데, 그 효소의 변성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대표적인 병들이 뭐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광우병. 그 다음에 파킨슨. 그런 것들 다 이 뇌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가 돼가지고서, 변성이 돼가지고서 돼 있는.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 고형화 돼버리면 다시 못 되돌리니까, 엉망이 되는 건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사실 이론적으로 최소한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를 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쾌거입니다. 파괴되죠, 고온에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겠지. 그러나 고온에서 파괴되는 효소의 경우는 살아있는 이 생명체에서 그다지 우리가 부닥칠 일이 없잖아. 끓는 물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미키 17도 아니고, 끓는 물에 던져지지 않는 한, 물론 끓는 물에 던져지는 생명체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생명체들은, 우리 인간들은, 끓는 물에 던져지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엄청 많구나. 잠깐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단백질의 그러한 변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뻥친 게 아니라면, 뻥치는 게 많기 때문에 막 속이고 뻥치고 데이터 조작하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 사람들은. 자, 이 샤페론 단백질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데, 접힌 과정을 아까처럼 보호를 하고, 잘 안 접히는 이 단백질들을 접히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런 변성이 된 단백질은,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잘 부슬러가지고 복구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샤페론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러한 샤페론 단백질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기능을 모르는 채로 히샥 단백질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한 그룹의 일련의 그런 종류의 단백질로 알려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왜 얘네들은 히샥 단백질로 알려져 있었냐 하면은 열 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로, 세균이든 효모든 아니면 인간의 배양세포든 식물이건 공통적으로 그러한 조직 또는 세포에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원래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가해주면, 예를 들어서 사람 배양세포를 37도에서 배양을 했다가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42도 또는 45도 열을 무슨 한 5분간 가해준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세포 안에 생겨나는, 신비로운, 미스터리어스한 단백질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만물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세균에도 있고, 효모에도 있고, 동식물에도 있고 하는. 그래서 얘네들 좀 뭐라 그럴까? 일단 이름은
히샵,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자. 열만 받으면 갑자기 생겨나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단백질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열 받으면 튀어나오니까 아마 열 보호에 어떤 기능이 있나 보다. 열을 받으면 세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애를 겪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좀 더 이 내공이 쌓여가니까 이들의 정체가 속속속속들이 밝혀지는 거지. 알고 보니 전부 샤페론들이었네. 그러니까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인데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접는 걸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중요한 민감한 단백질들의 구조를 보호해야 되겠다. 아까 그 샤페론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붙어가지고 어떤 단백질 특정한 부위에 붙어가지고 잠시 기다려하고 이렇게 딱 코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이들이 열받았을 때 그런 표면을, 단백질의 표면을 손상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충격 단백질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 이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죽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생명 유지가 거의 힘들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것은 이들이 아무리 가도 해도 다시 복구 못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뭐 일반적인 얘기인 것이고. 자, 그래서 단백질 구조에 문제로 발생하는, 이미 우리가 낭포성 섬유증이 어떻게 해서 사실 발생하는지,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그들이 침전이 생겨가지고서 하는, 그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와 비슷한 사례인 낭포성 섬유증을, 사실 이것은 우리 같은 이런 아시아인들은 걱정할 일이 없는 이 유전병인데, 이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유전병인데 이 아시아인들한테서는 빈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독 놀랍게도 이 코케시안 백인 계통, 백인을 형성하는 그 코케시안 그룹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빈도로 유전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이 교과서는 전부 다 누가 썼어? 그 친구들이 썼잖아. 그래가지고서 이 낭포성 섬유증에 대해서 아주 그냥 끔찍하게 막 큰, 지면을 할애해가지고서 어느 책을 봐도 낭포성 섬유증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 교과서에서. 그런 건데, 일단 우리는 그 원리,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낭포성 섬유증은 이 단백질, 이름이 CFTR이라고 하는, 원래 병이 이래서 시스틱 파이브로시라는 병에 관련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 무슨 뭐 배수암, 뭐 삼천갑사, 동박사, 뭐 이름이 길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CFTR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잠시 생겨가지고, 이 단백질은 비교적 매우 큰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이 거의 1,500개에 달하는 큰 단백질로서 돌연변이의 이 정체는 바로 요겁니다. 델타 F508라고 이상한 암호야. 이거 뭐야 이거? 델타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델타 G 값을 얘기할 때, 자유 에너지 차이하고 할 때 그 델타는 difference라는 뜻,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델타는 그 차이가 아니라 deletion, 결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D, 델타. F는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페닐알라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지. 508, 508번째에 있는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이 무단 결석을 했다는 얘기죠. 아까 148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CFTR인데 1480개 중에서
508번째에 있는 N 말단으로부터 508번째에 있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F라고 우리가 표기하는 페닐알라닌인데 걔가 갑자기 출석을 불러보니까 없어. 돌연변이에서 빠진 거지. 유전자 이 DNA 레벨에서 염기 서열 3개가 결실이 됐겠지.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가 쑥 빠져버린 거겠지. 자, 1480개야 아미노산이. 그래서 1480명의 학생이 모인 대강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단결석을 해버렸어. 알게 뭐야. 그렇다고 수업을 못하길 하나. 어쩌래. 그러니까 1480이 아니라 이제 1379개의 아미노산.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그런 경우 거의 10중 8구는 그런 거 하나쯤 빠졌다고 해서 그 단백질의 큰 기능에 영향을 받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운이 지독하게도 없게 된 경우지, 이 경우. 빠진 그 아미노산이 알고 보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미노산이었기. 그 낭포성 섬유증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미노산 하나 살짝 바뀐 것 뿐인데, 걔는 더 억울할 거야. 무단결석도 아니고 대리출석까지 했는데, 아미노산이 하나 빠져나가고 대신 친구 불러와서 앉혀놨는데, 그 녀석이 사고를 친 거지, 그건. 그러니까 걔는 정말 더 억울할 거야. 미치고 판장할 노릇이야. 차라리 그런 노력이나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놔 둘 거. 근데 이 경우도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 중에 겨우 하나가 없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접힘이 안 돼버려. 단백질이 제대로 안 접혀져 버려요. 원래 어느 위치에 특별하게, 그거는 그 낭포성,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하고 조금 결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조가 변해지는 거지. 아미노산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아미노산이 없어져 버리면 이 단백질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것을 감독하던 감독관이 딱 보다가 한 3번은 기회를 줘. 제대로 똑바로 안 하지 하고 접게 하다가 끝까지 얘가 못 접지? 그러면 넌 안 되겠다. 너는 얘가 세포 막 단백질이거든요. CF 타입. 세포 막에 가서 이온들을 수송을 하고, 이온 수송을 해서 세포 바깥에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그것을 조절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얘를 이런 엉망이 된 모습으로 세포 막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잔인하게 이 단백질을 해체를 해가지고서 분해시켜버리지.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동형접합으로, 이형접합으로 있으면 하나가 대신해서 땜빵 해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이 돌연변이가 엄마도 이 돌연변이 가지고 아빠도 이 돌연변이를 가져가지고 내가 재수없게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2개를 다 물려받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한 동형접합인 이런 경우에는 이 CFTR 단백질이 한 개도 세포막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이거를 수송을 할 수 없게 되면 물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바깥지, 이 우리의 기도라든가 식도라든가 이 바깥쪽은 물이 원래 자연적으로 졸졸졸졸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야 여기에 찌꺼기들이 이런 덕덕지 묻은 세균들도 떨쳐내리고 위로 보내가지고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전부 산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늪지대가 돼버리는 거지, 바깥지.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뻘판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에 세균들이 덕지덕지 끼게 돼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가 발생돼서 아주 큰 고초를 겪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백질 구조 하나 살짝 이렇게 접힘의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예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상적혈 빈혈증은 이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노산 자체가 원래 이 글루타믹 애시드가 말린이라고 하는 2개 아미노산으로 서로 대리출석, 서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서 단백질 자체에 원래 여기에 친수성 단백질이 튀어나와야 될 부위에 소수성 단백질인 말린이 튀어나와가지고서 큰일 났다, 여기에 소수성 부위가 튀어나오면 이거 어쩌노 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얘네들이 막 서로 뭉치니까
이런 원래 동그리 단백질, 이런 동그리 단백질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길다란 기차 단백질이 돼버려가지고서 가라앉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변성들을, 끔찍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변성들을 봤지만 해리라고 하는, 그래서 변성하고 좀 차원이 다른,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해리, 이것은 변성하고는 다르게 뭐냐면 4차 구조를 이루던 그 소단위들이 그냥 임시적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차 구조를 이루는 각각의 개별적인 소단위들의 3차 구조는 안 변해.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잠시 이별을 할 뿐이야, 이들이.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이 4개의 단백질들이 야, 우리 잠시만 이별하자. 잠시 우리 각자의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해. 하고 이따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빴어. 미안해.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래? 이거는 내가 한번 이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그러니까 세포가 일부러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너 잠시 좀 쉬어. 그럴 때 이렇게 활성을 좀 떨어져 있어, 얘들끼리. 이렇게 해놨다가 얘네들이 활동이 다시 필요할 땐 다시 모아가지고 야, 일로 와. 다시 재결합해, 니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 해리 디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가역적으로 이것은 한번 아까 그 변성처럼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는 덕택에 엄청나게 서로 많은 다른 기능들을 단백질들이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런 기능적인 단백질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단백질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핵산과 단백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7장을 들어가서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굳이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7장은 다음 주에 들어가나 그 7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걱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물론 답은 제가 제공하지 않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이 LMS에 올려놓을 예정인데, 그래서 이런 객관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2주나 남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있는, 작년에는 진도가 조금 한 주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단백질에 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서 이번 시험의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이고, 시험 문제는 그대로 나올 리는 없을 것이고, 이 문제가 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뭐가 또 새롭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재활용해서 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